나 그냥 뭐 보고 있지. 나 궁금한 게 있어. 어, 지주사가 뭐야? 지주사? 응. 지주회사에다 투자하래. 지주회사?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쯤에 나한테 전화해서 포스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어. 난데없이 포스코 얘기를 하길래 오늘 분할 얘기를 봤나 싶었어. 지주회사가 뭐냐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가 이 지주회사 아래에 있고 이 지주회사는 그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구조의 최종점을 이루는 회사를 그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투자 지분만을 갖고 사업 활동을 하는 회사들을 말해. 지금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SK 주식회사가 정말 지주회사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이런 SK의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배 구조적인 목적으로 생긴 지주회사들이 많아. 보통은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회사 전환을 하고 사업회사랑 나눠진 지분을 수합을 통해서 지배 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랑 인적 분할 그걸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이거 내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면은 아주 편할 거야. 이번에 나온 포스코 사례가 한번 보자. 포스코가 오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포스코라고 하면 철강 회사잖아. 응. 이 철강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발표를 했어. 응. 그래서 이걸 보면 지주회사 전환을 하고 인적 분할한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응. 오늘 물적 분할을 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주가가 빠졌어. 보면 여기 뉴스에 나오지? 21년 만에 지주사 전환, 물적 분할 확정. 물적 분할은 이 포스코가 홀딩스 컴퍼니로 전환이 되면서 철강사가 새로 생기고 그 새로 생긴 철강사는 포스코 홀딩스 아래 100%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 모습만 보면 여기 나오나? 여기 이 모습만 보면 포스코 철강 사업이 100%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응. 내가 아까 말한 이 지주회사의 전형 있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이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전환이 돼. 뭐 SK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형식으로 전환이 되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요 주주한테 특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이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100% 지배를 하기 때문에 연결로 놓고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결국 100%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는 포스코에 투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은. 근데 내가 여기서 오늘 여기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 이게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이해해야지 향후에 지주회사, 어떤 모습의 지주회사에 투자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일단 요 그림을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물적 분할로 지주회사 전환하는 거에 베스트 케이스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물적 분할한 회사 있지 지금 포스코 철강 사업 이 회사를 IPO 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 회사를 IPO 하게 되면은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이 홀딩스 컴퍼니는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지분만 갖고 있을 뿐이지 껍데기로 전락을 하게 되거든. 시장에서 평가받는 철강 사업의 가치는 요 기업 공개된 회사가 직접 받게 되고 얘네들은 그냥 지배 회사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 되는 거야. 그건 이해하지? 그렇게 되면은 이 주주들은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있을 뿐이지 이걸 인적 분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게 돼. 그러면서 주주들은 당연히 껍데기만 갖게 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베스트 케이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 포스코가 100% 자회사로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근데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한대. 발표는 그렇게 한대. 이게 실제로 얘네가 IPO를 장기적으로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얘네가 이 포스코 사업을 IPO 할 생각이 없대. 발표를 했어. 근데 실제로 보더라도 내 생각에도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이 철강 사업을 굳이 IPO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왜냐면 이거를 물적 분할 후에 IPO 하는 사례는 내가 너한테 LG화학 사례를 말하면서 2차 전지 쪽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차입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재무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해서 이걸 상장시킴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하는 그림을 보여줬잖아. 물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한테 피해가 당연히 가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상황적인 그것도 있기는 해. 뭐 주주로서는 굉장히 역 같은 좀 상황이지만 근데 얘네들은 그런 상황은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얘네들을 IPO 함으로써 뭐 대규모로 자금 조달해서 막 뭘 할 만하게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 포스코라는 회사 자체도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새로 하려고 하는 신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사업이라든지 수소 사업이라든지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고 있어. 근데 이렇게 왜 해? 그게 문제야. 이렇게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이게 사실상 100% 자회사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지배 구조랑은 뭐 크게 바뀌는 건 없거든. 근데 그런 건 있지. 이제 얘네가 포스코라고 하면은 완전히 철강 이미지잖아? 기존에는 철강 이미지야. 근데 이거를 물적 분할해버리고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게 되면 이 포스코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여러 자회사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홀딩스 컴퍼니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비로소 감춰졌던 2차 전지 산업들이라든지 2차 전지 사업들이라든지 수소 사업이 빛을 보게 되거든. 그러면 리레이팅 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 이게 철강이라고 하면 아주 극단적인 경기 순환주야.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피크아웃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요소들이 있어. 근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이라고 하면 성장성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멀티플 수십 배는 기본으로 주잖아. 근데 얘네들은 2차 전지 쪽에도 분명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못 받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사업 분할이 되고 얘네를 IPO 하지 않고 자회사로 놓은 바람직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 전체적인 사업 가치가 재평가 될 수 있는 거지. 관리도 이게 재평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야. 이게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볼 때 워스트 케이스. 이거는 당연히 말을 뒤집고 IPO를 하는 거지. 이 포스코를 IPO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주주가치 훼손을 당연히 시키게 되는 지주회사 형태로 남게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 그러니까 포스코를 샀던 주주들은 이 포스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스코가 IPO로 아웃돼 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되겠지. 말 그대로 지분만 가진 회사가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가 버는 돈을 얘네가 포스코 홀딩스가 뭐 배당으로 수취하고 그거를 다시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여러 단계가 거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거기서 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나눠줄 리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최악의 형태가 되는 거지. 이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포스코가 당장 뭔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진 않거든. 그렇게 되면 과거에 LG화 사례에서 보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월 달에 상장을 하잖아. 근데 그거 사례에서 보듯이 얘네가 굳이 큰 돈을 그렇게 땡길 필요는 당장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형태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좀 유인도 낮고. 오빠는 그러면 1번일 것이다? 나는 얘네가 공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 포스코가. 근데 이거를 공표를 이렇게 했는데 물론 뒤집을 수도 있어. 이걸 앞으로 평생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아니니까 지양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면. 근데 당장은 이럴 요인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래, 그럼 포스코 좋은 거네. 근데 포스코가 좋다고 판단하기에는 이 철강 사업이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철강 사업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되는 건지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근데 철강이 내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 여기서도 말했지만 경기순환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그리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온다고 투자가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고 투자가 안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야. 내가 경기순환주는 최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이유도 이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포스코를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내가 포스코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 내가 아까 여기 별로 안 좋은 사례로 LG화학을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건 안 좋은 사례긴 하지만 불가피한 사례이기도 해. 내가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랑 작년 말에 굉장히 2차전지 쪽이 좋았잖아. 근데 LG화학 주가 보면 쭉 흘러내리고 있어. 삼성 SDI랑 비교를 해서 보면 조금 상황이 약간 다르지. 뭐 이때는 같이 올라갔지만 이제 2021년 들어서 LG화학이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 그 이유는 이제 LG화학을 가지고 2차 전지를 투자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관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도 있을 것인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LG화학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야. 왜냐면 이런 구조에서 이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 그래서 지주회사를 보는 측면에서는 지주회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주회사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데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 2번 같은 이유가 많아서야. 그러면 사실 저평가라고 할 수 없지. 왜냐면 이런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서 개별적인 가치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그거를 홀딩스가 지분만 갖고 있다고 또 카운팅을 하면 더블 카운팅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2번 같은 형태가 굉장히 많고 포스코 또한 2번 같은 사례가 되게 되면 지주회사로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우리나라 지주회사 자체가 다. 특히 포스코 같이 크고 여러 외국인들도 많이 알고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그리고 시총도 굉장히 높은 회사가 이렇게 말 바꿔가면서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지주회사 투자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근데 포스코 같은 회사가 이런 형태를 보인다. 말한 거 지키고 IPO 안 하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다른 거 투자를 해가면서 진짜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나간다. 라고 하면 지주회사들의 재평가 받는 기회가 더더욱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지주회사를 투자하고 싶다. 향후 우리나라 지주회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에 포스코 사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러네. 음. 지주회사에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거래. 어, 왜 지주회사식으로 더 많이 주식시장이 바뀔 거래. 뭐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인사이트 있는 아주 선도적인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지주회사의 투자 가치가 높아질 거다. 근데 성결 과제들이 있어. 아직 투자형 지주로서도 돼야 되고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지주회사로서의 그런 형태에서는 나는 투자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보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 투자형 지주가 된다면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 같아 내 생각에는. 볼만하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갑자기 포스코를 사야 된다고 막 나한테 외친 거야? 포스코 사야 돼. 포스코 사야 돼? 지금 엄청 저평가야. 뭐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만데 지금 포스코의 시가총액? 배가 얼마 안 되던데. 포스코 같은 회사를 단순히 올해 번 거의 몇 배다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왜냐면 실적이 막 좋고 잘 나올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사이클을 그린다고 그랬잖아. 대규모 장치 산업들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있어서 업다운이 심하게 발생을 하거든. 때에 따라서 들쑥날쑥해. 매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올해 이만큼 벌 것 같아서 이게 퍼가 3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평가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종목이야. 그렇게 배수로 접근하려면 이 PBR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투자야. 인사이트 있는 투자고. 어렵다. 그래서
이게 투자가 어렵다. 어려운 데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낸다고 그 수익에 몇 프로 할증을 시켜주는 건 아니거든. 음, 수익은 똑같아. 음, 허접한 회사 수익을 내든 테마주의 수익을 내든 어려운 데 가서 수익을 내든 쉬운 데 가서 수익을 내든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는 쉬운 곳에 가서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죠.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주회사로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오빠 그런 회사에다 투자하래. 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드는 회사.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같이 만드는 회사? 누가 그래? 그러니까 제품이랑 어. 서비스를 같이 하는 회사. 아, 좋은 포인트야.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젠 차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 그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잖아. 테슬라가 의미 있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알려줘. 그런 거 지시를 하지 말고 그 나한테 알려줘. 지금 얘기해? 어, 여기 얘기해도 돼? 다 얘기해봐. 뭐 있어? 다 얘기해봐. 애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이미 다 오른 것들이네. 비싸고. 다 그런 거 다 우상향 하는 거야. 그 내가 봤을 때 다 미국 주식이야 이제. 아, 그런 것들은 이미 있어, 나도. 이제 한국에서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기업을 찾아야 돼 이제. 찾아서 알려줘. 뭐가 있지? 잘 알려줘. 네. 이제 포스코 이거 어떤 건지 알았지? 응. 오케이, 끝.